지난해 11월 친윤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건진 처담이란 거 술집에 예. 가가지고 술 마시고 술값 안 갚은 거 취재했는데 그냥 그거 했다던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의원님? 그 내가 어디서도 우리 영관님한테도 내가 보고 안 드렸던 건데.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그 현직 경호처도 있나? 예, 경호처 애들도 있지. 예. 현직. 그거는 좀 파악해봐야 돼요. 아니 경호처 애들이라는 거지 이게. 예, 그게 경호처. 그 의원이 아니, 그거 근데 의원이 지금 내 취재한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나 회사에 아니, 보고도 안 했는데 이거 나 지금. 아니 보도도 하지 않은 이명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야. 알지. 전국 각지네. 내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다.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서 지금 이 정보를 취합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여당 있나? 의원한테 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만약에 자신들이 생성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당연하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친윤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의원님. 오 기자 나한테 새벽에 전화했었네. 그러니까 술 먹고. 자는데. 그러니까 미안해요. 못 바로 봤어. 끊었어요. 이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얘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예. 김대남이 그놈은 언제부터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보니까 대단하다 우리 기자. 아니 뭐 내가 한 거 없어요. 어떻게 의원님. 대통령실에 있는 놈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김대남 행정관 얘기를 하던 이철규 의원은 갑자기 이명수 기자의 다른 취재 내용을 물어봅니다. 아니 그 건진 주변은 또 어떻게 저게 접촉했어? 나요? 어. 나 건지는 취재 안 했는데. 이 기자가 아니라고 하자 이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 건진 처담이란 거 술집에 예. 가가지고 술 마시고 술값 안 갚은 거 취재했는데 그냥 예. 그거 했다던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의원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취재한 건데, 그거? 오래됐는데. 바싹 한 사람도 있잖아. 야, 의원님 진짜 정보를 진짜 굿이다, 굿. 와. 그 내가 어디서도 우리 영관님한테도 내가 보고 안 드렸던 건데.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명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 그 현직 경호처도 있나? 예, 경호처 애들도 있지. 예. 현직. 그거는 좀 파악해봐야 돼요. 아니 경호처 애들이라는 거지 이게. 예, 그게 경호처. 그 의원이 아니, 그거 어떻게 근데 의원이 지금 내 취재한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나 회사에 아니, 보고도 안 했는데, 이거 나 지금. 아니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2023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비위 행위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이 내용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저기 지난번에 선거 무렵에 네. 취재한 게 있지. 네? 그 밑에 그 보좌관하고 보의원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당시 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국민의힘 모 의원이 술을 마시고 한 여성을 폭행해 이 여성이 입원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에도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야. 알지. 전국 각지에 내가. 근데 그거는 왜 그 보도 안 했나? 그 주장만 있고 물증이 없어가지고. 눈두덩이 맞은 여자가 주장을 해 그렇게? 그렇죠. 그 사람이 나서줘야지 이게 신빙성이 더 있는 건데 그때 두드려 팬 게 맞나? 나는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몇 번을 만나가지고 한 거니까. 예. 근데 그 여자를 내가 못 만나가지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보도도 하지 않은 이명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철규 의원 역시 이명수 기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자신들의 관심 대상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그것도 아세요? 와, 왜 그거 취재한 것도 아는. 아니 본인이 지금 이봐. 예. 대한민국에서 예. 이명수가 예. 대통령 내놓고 몇 사람 안에 들어간 10번째 안에 들어간 유명인이야. 예.
본인은 그 본인의 무게를 모르나? 그래. 참. 예. 언제 저기 술 한잔 하자. 그래,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연락 주세요. 예, 어. 예, 예.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권성동 의원이 나가면서 국민의힘 모 의원 이런 멘트가 나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이거는 정정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모 의원은 권성동 의원은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금 아마 이제 원내대표도 예, 하고 원내대표여서 저 영상을 쓴 건데 자료 화면이 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마침 저 화면에 걸려 있는 거지. 저 권성동 의원과 이 국민의힘 모 의원 관련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은 아님을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다른 의원에 관한 내용인데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지금 충격적인 건 취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찰을 하고 있나라는 의심도 들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예. 지금 일단 이철규 의원은 내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다.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서 지금 이 정보를 취합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뻐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예. 예. 근데 사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여당 의원한테 줄 수가 여당 있나? 의원한테 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만약에 자신들이 생성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당연하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리고 예. 정기적으로 누설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게 그렇죠? 어쩌다가 하나 들은 게 아니라 예. 이제 다 뒤에서 알고 있잖아, 얘기했지만 다. 예. 저희가 취재하다가 이명수 기자랑 제가 취재하다가 아까 그 국민의힘 모 의원의 그 여성 폭행건 같은 거는 아예 덮은 건입니다. 취재하다가 덮었어. 예, 취재하다 덮고 저희도 잊고 있던 건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서 그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이나 예. 뭐 몇 명이 더 있었던 예.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도 한번 그런 기사를 썼는데 예. 그 용산 서울의 소리에 4번 당했다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 예. 그 다음에 이제 디올백, 그 다음에 김대남 행정관 녹취록, 그리고 또 특종은 아니었지만 김건희 여사의 심야 계산책 요 영상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지금 김건희의 어떤 특이하거나 이상하거나 잘못된 불법 행동이 이명수 기자한테 지금 연달아 4번을 그렇죠.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이명수 기자가 요새는 뭘 취재하고 다니는지, 혹시 나와 관련된 걸 취재하지 않는지, 이명수 기자 또 이것뿐만 아니라 김건희의 친척들을 또 엄청 만나고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했을 거고 권력자의 관심, 그 알고 싶은 게 생기면 그렇죠. 그 밑에 사람들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 권력자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 혹은 또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이명수 기자의 좀 동태를 파악했고 이철규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에다 권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경찰 조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리가 성립이 된다면 김건희 그리고 그 밑에 이철규 그리고 또 다른 라인 그리고 그 밑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 검찰이나 경찰 이쪽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당 의원은 이런 일이 있고요. 야당 의원은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보고를 해요. 네. 집권여당의 실세들에게. 그러면 검찰, 경찰 또는 수뇌부 그리고 집권여당의 실세 그리고 용산 이런 쪽에서 이제 캐비넷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어. 그러면 이거야말로 빅브라더인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했던 것 똑같은 일을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카카오톡 검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비판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은 만약에 이 일이 지금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이철규 의원이 여당 의원의 어떤 부정적인 일까지 알고
여당 의원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럴 라고 수 한다면 예, 맞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질문까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철규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 기자들의 취재라는 게 예. 100%또 이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렇죠. 묻고 다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도 이명수 기자의 취재를 어떻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정보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 리포트 보셨으면 알겠지만 경호처도 있나? 그렇지. 라고 묻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핵심만 찔러. 예, 핵심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취재 초반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서 취재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지 경호처. 윤석열의 경호 팀장이라고 지금 마담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지금 현직인가? 저희도 취재했던 부분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경호처 안에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경호에 가담한 건지 직급은 뭐였는지 그리고 이 경호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비상임이긴 하지만 공단의 이사로 가 있습니다. 공단 이사가 되려면 예. 또 역시 정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공단 이사를 함부로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눈도장을 찍어서 잘 보여야 이사로 비상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리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이런 의혹들을 많이 취재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렇죠. 그 권성동 의원이 아니라고 한 다른 국민의힘 모 의원의 여성 폭행 사건도 정확히 알고 있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그 워딩이 지나가면서 갔는데 그 의원이 그 이철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뭐 보좌관이랑 도의원이랑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가 자세히 소개는 안 했지만 그 술자리를 알고 있구나. 그때 그 모 의원이 술 마실 때 예. 도의원들이 같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한 건데 그걸 지금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경찰에서 또는 과거 같으면 청와대 민정에서 공직기강 쪽에서 뭔가 감찰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칭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철규는 그냥 집권여당의 실세 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비선이야. 그렇습니다. 비선에서 언론 사찰이나 아니면은 광범위한 정보 통제, 정보 조작, 그리고 그걸 통한 여론을 갖고 놀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거지? 얼마나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거지? 그리고 꼭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만 사찰성의 뭔가를 한 건가? 이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이명수 기자만 한 게 아니라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가능할 얼마든지 것 이런 식으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정보 수집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죠. 거의 이 정도면 사찰 수준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예. 그 국민의힘 모 의원 폭행 의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보안 유지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워낙 민감한 내용이고 저희가 취재한다는 것조차도 좀 잘못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하고만 좀 은밀히 이 취재를 했었고 취재를 진행하다가 결국 리포트 보신 대로 그 피해 여성을 만나지 못해서 조용히 덮은 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1년 정도 지나서 한참 뒤에 예. 근데 그건 왜 보도 안 해?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거의 사찰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과 경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예, 진실은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만 보더라도 그 전에 이런 식의 정보 수집을 저는 충분히 했었을 했고 것이다. 이 정보를 가지고 예. 자신들의 국정 운영 그리고 어떤 여론 조작이나 언론 공작이나 그렇죠. 대언론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이 보도를 지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이게 공무원한테 수집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경찰청 정보국장이다. 정보국장 출신이다. 자기가 뭐 경찰들 많이 요새도 만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이게 합법적인지 좀 밝혀주셨으면 이 좋겠는데. 변호사한테 문의해봤더니 예.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경찰이 정보를 자신들이 수집 생성한 정보를 이철규 의원한테 얘기했으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시켰다면. 시켰을 수도 있죠. 권력자니까. 친윤이고 야 이명수 좀 요새 뭐 하는지 알아봐. 라고 해서 일부 경찰들이 그런 어떤 대통령실이나 이철규 같은 친윤 의원들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건 또 직권남용이나 사병처럼 운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